안녕하세요. 종목진단 119 김나연입니다. 이번 주 첫 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째,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힘없이 우리 증시가 출발했지만 장중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점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다만 외인이 9거래일째 셀코리아에 나서고 있고 기관도 나흘째 물량을 대던지고 있는 점 시장에 불안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은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종목진단 11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상담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릴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적풍 유경훈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적풍 유경훈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월요일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이 약간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좀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한국 증시, 중국 증시, 일본 증시, 아시아 증시가 다 올라갔는데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을 상대로 다음 달에 있을 무역 협상을 취소한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화웨이에 대한 압박도 계속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짐을 암시하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 증시가 장 끝날 때쯤, 우리 장 끝날 때쯤에 갑자기 급등을 해서 한국 증시 종료되고 나서도 더 올라가더라고요. 좀 좋게 마무리가 돼서 시장에서 지금 느끼는 충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얘기들이 많이 그동안 들어왔지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래 또 이러다가 또 괜찮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반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증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이기 때문에 상승폭도 가장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하나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 오늘 자금들이 어디로 쏠렸는지 보게 되면 오늘 뭐 사실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지만 실제 시세가 많이 나왔던 10%, 20%, 30% 올라갔던 종목들은 대부분이 대일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경제 보복, 그죠? 수출 규제를 걸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어떤 산업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9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언을 했고요. 또 일본 쪽에서는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있을 15일이죠. 광복절에 이제 광복절 축사를 듣고서 뭐 후속 내용들을 결정하겠다라는 굉장히 뭐 건방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일단 시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도 중요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맞는데 이제는 식상한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미중 간의 문제는 우리 증시에 엄청난 충격을 주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됐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일본에 관련된 내용들로 많이 이제 자금들이 쏠렸는데 그 이유가 미국 던졌는데 중국이 받았는데 조용하고 일본은 오늘 가만히 있었죠. 별 대응을 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좀 공격적인 정책들이 나가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이제 쏠려갔고 아마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계속해서 이번 주 이제 광복절까지 계속해서 관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광복절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현재는 다들 관망하고 있는 추세였고요. 오늘 증시가 좋긴 했는데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것은 누가 많이 샀기 때문이냐. 바로 개인 투자자들만 오늘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들은 전부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올라간 건 좋긴 한데 그렇게 안심할 만한 상승은 아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중국장에서 치세가 좀 많이 낮으면서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정부의 정책주 계속해서 보시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나올 만한 내용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8월 15일 날 광복절 축사를 통해서 우리 문 대통령이 분명히 메시지를 줄 거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어느 쪽을 향해 있는지, 일본이 뭐 한 건 우회 수출 한번 그거 승인했다 그래서 완화된 발을 좀 빼는 그런 정책을 준다고 하면은 국민들도 실망할 것이고, 그죠? 그런 것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가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들 거기에 관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부의 정책주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만한 내용들은 요건 한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우리 증시의 신용잔고. 작년에 2018년도 한 2, 3월 달 정도 우리 증시가 완전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있죠. 그때 이제 1월 달, 2월 달쯤 됐을 때 그때 우리 증시에 쌓여있던 신용잔고가 그때 약 한 12조 원을 넘어갔었어요. 12조 원을 넘어간 거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그렇게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증시가 저만큼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신용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갔다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신용이라는 건 빚을 내서 투자한 건데 당연히 손해도 곱하기 2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거기다 뭐 반대 매매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증시의 하락은 사실 뭐 경제 위기가 온 건 아니었지만 경제 위기급의 그런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였어요. 신용이라든지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락이 좀 더 과도하게 하락했던 것이지 큰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신용잔고가 지금 8조 원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자, 지난주 금요일 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12조 원대 작년에 12조 원까지 갔던 게 지난주 기준으로 8조 원대까지 내려왔으면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올해 한 2, 3월 대비해서 지금 현재 8월이죠. 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신용잔고가 내려갔던 걸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우리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신용으로 들어오는 물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투자 자금들인데 보통 증시가 높을 때와 낮을 때 비교해 보면은 높을 때 신용잔고가 많이 누적이 되고요. 낮을 때는 증시가 바닥일 때는 신용잔고가 급감을 해요.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일단 빼는 거죠. 그리고 올라갈 때는 더 갈 것 같으니까 더 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신용잔고가 많이 내려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조 원에서 이제 더 추가하게 나와서 뭐 7조 원 정도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전 시장이 금방 안정을 되찾을 거라 생각하고 증시가 올라가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부담되는 매물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우호적인 환경들이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테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실적인데요. 오늘 아시겠지만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왜 올라갔냐면은 정부에서 지난주에는 일본산 수입 소재에 대해서 수입 뭐 석탄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좀 깐깐하게 적용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올 만한 내용이 의약품이나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또 규제를 해가지고 국산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화장품주가 다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일부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 막 이렇게 급락 나온 종목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테마는 좋았는데 재료는 좋았는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증권사 목표치 다 다운시키고 주가 많이 빠졌는데 신저가 깨고 내려가고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실적이라는 건데요. 실적을 봐야 되는 시기가 두 번이 있어요. 1년 동안에. 1년 동안 두 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 올해 초에 지나갔어요. 올해 초에 한 2, 3월 달 정도. 그때는 전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연간 실적이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전체 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시기예요. 여기서 상장 폐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시기가 바로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되는 시기인데요. 반기 보고서가 곧 나오게 됩니다. 이 반기 보고서라는 거는 이 회계 분기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분기까지 끝났으니까 6월 마지막 날이죠. 6월 마지막 날이 끝나고 나서 45일 안에 반기 보고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럼 한 달 반이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8월 중순 정도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8월 중순 전후, 8월 광복절 전후로 해서 그리고 이제 회계
회계 이제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60일까지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번 주 한 후반부부터 한 2주 정도가 반기 보고서 제출 시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주 후반부부터 2주 사이에 반기 보고서가 안 나온다. 그 종목은 미제출로 인해서 벌점 맞을 수 있고요. 제출하지 않는 기업들은 보통 뭔가 이제 캥기는 것들이 많아서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아서 혹은 이 종목을 상장 폐지를 시킬 건데 투자자들한테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올빼미 공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랑 반기 보고서를 꼭 보셔야 되는 시즌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정말 오늘 보셨다시피 정말 좋은 테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은 거는 구제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빨리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재무제표 상태 보시고 상태가 안 좋다면 일단 매도 후에 이 시기가 끝나고 나서 한 3주 뒤에 다시 사도 되는 거니까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기 바라겠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이걸 통해서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한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정부 정책주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라 설명을 하셨습니다. 딱히 큰 이벤트들이 없지만 광복절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축사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설명을 하셨고요. 워낙에 실적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셨고요. 이어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918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후성 1,600원 비중 17%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후성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후성이 우리 그 7월달 초죠. 이제 6월달 말에 G20이 끝나고 나서 일본에서 바로 우리한테 이제 경제 보복을 했을 때, 수출 규제를 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름에 그 오르락 내리락 했던 종목이 바로 후성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에 납품을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규제를 하더라도 수혜주가 될 거다라고 또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한 2배 정도가 올라간 그런 상태이고 지금 힘이 약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들인데 한번 이거 설명을 같이 엮어가지고 드리도록 할게요. 자, 후성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 상한가 근처까지 한번 갔다가 금요일 날 한번 조정받고 오늘 단기 반등 한번 주고 나서 더 추가로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지금 이제 일본에 그런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게 종목이 많잖아요. 근데 많은데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뭘 사야 될까? 둘 중에 하나 사야 된다면 오늘 올라간 걸 사는 것보다 오늘 내려간 걸 사는 게 좋겠죠. 그래야 다음날 단기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팁이 되겠는데, 자, 어쨌든 후성이라는 종목이 처음에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여기 이제 7월 첫째 날이죠. 첫째 날에 보니까 제 차트에서만 볼 수 있는 이렇게 저점 신호가 발생을 해서 바닥 보여주고 나서 쭉쭉쭉 올라가서 2배가 올라갔어요. 2주 만에. 후성이라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거의 뭐 1조 원에 육박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막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자금이 많이 몰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막 변동을 보이면서 그동안 이 종목을 많이 들고 있던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오히려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지분을 살펴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그 다음이 외국인 정도가 되고 마지막이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종목의 상황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옛날 같지 않고 되게 커진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 후성이라는 종목이 우리 투자자분께서 장기 투자로 앞으로 연말이나 뭐 내년까지 정말 길게 보실 생각이 있다 하신다고 하면은 한번 가져가 보시되 지금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그 목표치가 굉장히 좀 타이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더라도 이렇게 많이 내기 힘든 그런 구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저는 12,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잡아드릴게요.
12,000원. 최근에 13,000원 넘게 올라갔지만 이거 넘기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길게 보신다면 한 12,000원까지 한번 그냥 잊어버리시고 묻어주시는 게 어떨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정도까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단타로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죠? 단기로 만약에 보신 거라면 지금 시장 이 관련 일본 소재에 관련된 종목들이 소재주보다는 불매운동 쪽이 좀 더 강해요. 소재 쪽이 지금 실제 이득을 얻거나 수익을 얻으려면 정책적인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라인도 늘려야 되고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질 수혜를 얻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불매운동, 일본의 타격을 그냥 다이렉트로 줄 수 있는 불매운동 관련된 종목이 지금부터 잘 움직이기 때문에 단타를 하실 거라면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이쪽 소재주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미 주가가 1조 원 넘는 기업이 주가가 2배 정도 올라갔으면은 이미 할 만큼 한 거예요. 중소형주 같으면은 한 이 상태에서 더 갈 수도 있었는데 무거운 종목이니까 이 정도에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짧게 보시는 분이라면 손절가 목표가로 이렇게 잡아드릴 텐데요. 손절가는 10,000원 이탈시 손절입니다. 그러면 손실이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목표가는 11,000원. 그러니까 짧게 보시는 분이면은 손절가 10,000원, 목표가 11,000원으로 조금만 수익 내고 나오세요. 이미 최근에 2번 정도 시세를 줬기 때문에 이거 수익 내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손절을 하고 그럴 수 있죠. 나중에 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9,000원까지 내려오면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 9,000원까지 내려오면은 혹은 그 밑에서 천천히 사 모으신다면 좋은 구간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10,000원 이탈시 정리하는 것만 기억하시고 위쪽으로는 짧게만 수익 내시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후성을 장기로 본다면 12,000원 목표가 말씀하셨고요. 단기로 봤을 때 손절가는 10,000원, 목표가는 11,0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488님의 문자입니다. 남성 매수가 4,145원, 비중 20%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남성 오늘장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이죠. 네,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다 좋아요. 근데 오늘 한 가지 제가 수급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아니라 방송 초반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시장은 올라가서 좋았는데 그 배경이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올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조금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오늘 외국인 기관이 받쳐주지 않은 것들이 전 좀 아쉬웠는데요. 남성도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다 팔고 개인들이 사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흐름은 이 종목 내일 당장 뜨지 않으면 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자, 일단 매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성이라는 종목이 자 올해 이제 바닥부터 해서 올라온 그 히스토리를 보면요, 작년 10월 달에 이 종목이 930원짜리 종목이었어요. 그러면 다 떠나서 4,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는 거는 900원대부터 4,000원까지 계산해 보면은 4배가 좀 넘게 올라간 상황이죠. 그래서 4배하고도 5배가 되기 직전에 그 정도의 상승을 보인 종목인데, 그러면 우리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 900원대 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1,000원대 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2,000원, 3,000원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4,000원에 들어갔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거나 다름이 없어요. 끝물에 들어가신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투자하실 때는 비중을 많이 실으시면 안 돼요. 비중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이번에 투자를 했을 때 실패하더라도 그래, 손절 딱 하더라도 내가 이제 별로 타격을 받지 않을 만큼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닥에 있을 때는 내가 좀 많이 사놔도 그래, 언젠가 올라갈 수 있어 하고서 그냥 묻어둘 수 있지만, 이미 지금처럼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싸게 사가지고 언제 팔지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데서 비중을 20%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모험에 가까운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 오늘장의 흐름 괜찮았고 내일까지도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매수가를 넘겨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수익이 크던 작던 간에 일단 저는 전량 매도를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 지금 이 종목에 딱 봤을 때 매물대가 어디 많이 쌓여있냐면 정확하게 4,000원 선의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제 차트에 보시면은 그 부분이 또 표시가 되거든요.
요 화살표가 있는 구간이 바로 4,000원이에요. 근데 오늘 상한가 도달했는데 정확하게 3,965원이었기 때문에 이 4,000원의 매물은 오늘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나름 잘 버텼어요.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장은 갭상승 아니면 갭하락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일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밤에 새벽에 미국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아침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내일 우리나라 장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은 일본 수출 규제, 불매운동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는 한일 간의 관계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나머지는 다 빠질 거거든요. 그럴 경우는 남성 같은 종목이 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쨌든 내일장에 떠가지고 매수가를 넘어간다고 하면은 매도 타이밍을 보시고 차익 실현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내일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은 일단 아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 보시고요. 빠진다고 하면은 한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세요. 일단. 왜냐면 더 이상 못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매도 하시고 나머지 그런 절반은 어떻게 하느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켜보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다려 봤는데 4,000원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놓아주시고 다른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은 내일장에 매수가로 넘어가면은 전량 매도, 그리고 내일장에 올라가지 못하고 장 초반부터 하락한다. 그러면 일단 반매도, 나머지 물량은 금요일까지 보고 4,000원 넘어가면 매도, 4,000원 못 넘어가면은 역시 나머지 잔량 매도, 이렇게 해서 일단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남성 내일장에서 매수가 위로 올라와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절반은 매도하신 뒤에 남은 물량을 가지고 금요일까지 보시면서 4,000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역시나 정리를 하셔야 된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밤늦게.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제가 일진 머티리얼즈 네. 34,300원에 100%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이 종목을 한 5월달 32,800원에 해가지고, 네. 매수를 해가지고 한 34,000원 정도에, 아니, 4만 정도에 테스트 한번 네. 해가지고 다시 한번 34,300원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앞으로 그 전 고점 41,500원을 갈 건지 안 그러면 여기서 그냥 조정받고 밑으로 떨어질 건지 네. 지금 그게 이제 궁금하고 네. 뭐 2차 전지가 일진 멀티리가 좀 뭐 우수하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님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수익을 봤던 종목이기 네. 때문에 다시 또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전망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일진 머티리얼즈 34,300원에 100% 이 종목 다시 4만 원 위로 올라가서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전망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좋은 종목을 싸게 잘 사셨어요. 좀 그래요, 제가. 네, 요즘에 장 많이 하락하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잘 버티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일단 이 회사 자체가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회사고 시가총액이 또 크고 하다 보니까 좀 주변에 이런 풍파에도 좀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 좀 묵직한 종목으로 보면 되겠고요. 지금 저는 앞으로 이제 미래차라 그래가지고 수소차, 전기차, 뭐 2차 전지, 자율주행차 이 세 가지 종목은 앞으로 장기로 보면 좋다고 저는 많이 말씀드리고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전기차 늘어날 거죠. 예. 거기다가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전기버스를 도입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몇백 대 나오고 최대 3,000대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공공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전기차라는 부분이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한번 실패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갔는데 맨날 뭐 차별받고 그래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중국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우리나라 수요가 늘어나는 점이기 때문에 저는 왜 길게 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당장엔 좋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좋은 내용이 없지만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자연스럽게 늘어날 그런 부분이고 예산도 설정이 됐고 그래서 아마 진짜 빛을 보는 시기는 내년부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좋은 종목이지만 진짜 큰 시세를 노리려면은 올해를 넘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짧게 보시는 거라면 아까 말씀하신 41,500원 그 전고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구간을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돌파하지 못하면은 저는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어느 정도 네. 비중이 100%라서 이거는 조금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한번 맞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화면 좀 볼게요. 일단 보면은 계속해서 4만 원대 위로는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면 무너지고 가려고 하면 무너지고 하잖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5월 달에 제가 보니까 주가가 한번 확 빠지면서 여기서 물량들이 한번 쏟아졌고 개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예, 그리고 예. 최근에 기관들이 사서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어서 전 4만 원대나 여기 전고점 4만 1,000원은 돌파하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거기다가 지금 실적 시즌 아닙니까? 예. 실적이 지금 보니까 올해 예상 실적이 굉장히 좋고 만약에 요 지금 예상 실적대로만 나오면은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사상 최대 실적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실제 주가는 이 실적이 나오는 시기가 내년 3월 달 정도는 돼야지 나올 테니까 그때쯤 이제 호재가 돼서 주가 반영을 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나올 만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지금은 아마 4만 원대나 한 4만 5천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고 그거를 넘어갈 만큼의 힘이나 재료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한일 간의 관계가 시장의 메인 테마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아니면은 좀 가다가 좀 밀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종목을 단기로 보신다면 저는 일단 전고점 4만 1,000원 부근에서부터 분할 매도로 일단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내년까지 본다고 하시면은 5만 원 이상까지 봐야죠. 내년 실적 나오는 시즌. 그러니까 내년 한 3월 이렇게까지 본다고 하시면은 더 간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네, 말씀하세요. 50% 정도는 물량 줄이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래서 이거 길게 가져가실 건가요? 아니면은 중간에 좀 팔고 사고 이렇게 계속 하실 건가요? 제가 좀 중장기로 하거든. 보통 한 6개월, 1년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시면은 떨어질 때도 안 네네. 팔고 가지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일부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한번 쭉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요 종목이 지금 전고점이 지금 임박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코앞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힘 모았을 때 지금 뚫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 한 금요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 조금 더 본다면 다음 주 한 월요일까지 한 5거래일 정도 보시고요. 그 안에 4만 원 돌파하면은 일단 그 부분에서 좀 더 가져가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4만 원대 여기 4만 천 원 돌파하면은 한 4만 2천 원에서 3천 원까지는 좀 더 갈 수도 있거든요. 주당 한 1,000원 정도까지는.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서 그 구간에서 이제 분할 차익 실현하시는데 한 3분의 1 정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3분의 1 정도요? 네, 3분의 1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네.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혹은 다음 주까지 가져갔는데 4만 원대 전고점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은 일단 그 상태에서는 벽이 생겨가지고 밑에 꺾여 내려갈 수가 있어요. 네. 그죠? 그때는 좀 많이 파시는 게 좋습니다. 아, 50% 뭐, 60% 그렇죠. 이상? 그때는 한 5, 60%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잘못하다가 매수가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절반 이상 거기서 확 물량을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 가져가시되 이거는 손실로 가기 전에는 다 팔아야 돼요. 예. 가다가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밀리게 돼서 막 본전까지 왔는데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느낌이 안 좋다면 일단 전량 청산하시고 또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좀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들고 계시면은 뭐 좋긴 한데 당장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예. 네, 일단 지금 줄이고 가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잘 대응 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진단 119 생방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관이 오늘도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도 이어가시잖아요. 그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저는 지금 우리 시장이 요즘에 보면은 사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이 정말 기회고 그 누구도 주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표도 안 좋게 나오지, 그죠? 뭐 뚜렷한 것도 없지.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히려 하락한다는 쪽이 더 솔깃해가지고 아 진짜 하락하는구나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럴 때가 사실은 투자하기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시장이 올라가는 쪽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있을 반기 보고서 시즌. 이번에 반기 보고서가 안 나와서 거래 정지나 관리 종목이나 이런 거 지정이 돼가지고 끌다 보면은 추석 때쯤 가가지고 상패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 명절 또 진짜 우울하게 보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피할 것만 피하고 바닥에서 종목들 좋은 거 사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곧 상승장이 올 것이고 이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누리려면 이미 저만큼 올라간 게 더 가겠습니까? 이제 출발하는 게 더 가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바닥에서 출발하는 게 잘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공개 방송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오시는 분들께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장이 지금 상승장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또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통해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바닥에서 출발할 수 있는 종목들, 특히 정부의 정책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직 주목받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오늘 공개드릴 예정이니까 11시 반 방송을 통해서 상승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사셔야 되는 종목 여러분들께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509님의 문자입니다. 적풍님, 모나미 7,600원에 30%입니다. 손절가, 매도가 부탁합니다. 건강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약수익을 보고 있으신 상태인데 이 종목 어디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자,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혹은 일제 불매 운동, 뭐 애국 테마주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거래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방금 봤던 종목들도 전부 그쪽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모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모나미라는 종목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원칙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종목을 볼 때 차트를 다 보고 거래하시잖아요. 요즘에는. 가격만 보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가격만 보고서 그냥 거래하셨는데 차트를 한 번씩 보셔야 되는데 뭘 보셔야 되는지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매수하신 가격이 7,600원이에요. 그죠? 그럼 7,600원에서 선을 하나 그려보면은 요 정도 요 검은색 선이 7,600원 선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종목의 가격 이 범위를 좀 보면은 가장 높은 구간은 8,950원이고요. 가장 저점은 2,400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종목이 최근에 2달 사이에, 한 3달 사이에, 한 3달 정도 사이에 어디에 가까운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7,600원이면은 위쪽에 가까워요. 그죠? 그럼 현재 이 주가가 뭐 바닥에서 고점까지 계산했을 때 한 뭐 40, 50% 정도밖에 안 올라왔다. 뭐 100% 미만이다 그러면은 위쪽에 가까운 거 사도 상관없어요. 손절만 잘하면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구간이냐면 저 바닥이 2,400원인데 위쪽이 8,900원 거의 9,000원 가까운 구간이면은 3배가 넘는 구간을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죠?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구간을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 바닥에서 만약에 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아까 질문 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거래량이 붙기 시작한 시점이 3,000원부터니까 거기서 사가지고 지금 2배 이상 수익을 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익이 이미 90% 100% 나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전량 그냥 매도를 해버릴 수 있어요. 현재가로 다 팔아가지고 하한가로 끝나더라도 그 사람들 수익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위쪽에서 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죠. 그래서 저런 구간을 샀을 때는 마인드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만약에 운 좋게 많이 급등을 하면은 이거는 진짜 내가 운이 좋아서 잘 수익을 낸 것이고 만약에 손절가를 잡았는데 그 손절가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예외를 두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종목이 내 촉이 좋으니까 잘 갈 거야.
혹은 뭐 적풍이 전문가가 좋다고 했으니까 잘 갈 거야.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런 경우는 손절가 이탈할 경우에는 그냥 예외를 두지 말고 일단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락했을 때 어디까지 밀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6,000원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6,000원 깼다가 5,000원대 구경 한번 시켜주고 거기서 손절 와장창 한번 나오고 나서 급반등 한번 주고 그 다음 서서히 내려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갈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시장에서 불매운동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 테마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요. 특히 이번 주 8월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서 또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이런 메시지를 준다고 하면 지금 약간 이제 식어가는 이런 불매운동 분위기가 만약에 이제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확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좀 실망스러운 내용들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 분위기가 또 반전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심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장중에 빠져나간 모습이에요. 제가 시간의 거래를 좀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 1.5% 정도 빠져가지고 지금 7,680원이 오늘 시간의 거래 종가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내일 하락할 가능성이 좀 이따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물량이 좀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게요. 일단 손절가는 제가 7,000원으로 한번 잡아드릴게요. 7,000원도 사실은 정말 양보한 금액이에요. 만약에 저 같으면은 내일장 아침에 한 뭐 7,500원만 가더라도 일단 물량을 좀 팔고 싶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좀 드리자면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내일장 7,500원 이탈 시에 반매도 30% 비중이면은 작은 비중이 아니에요. 그렇죠? 7,500원 이탈 시에는 반매도, 7,0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매도. 이렇게 두 번의 선을 나눠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언제 매도해야 되냐? 본전 이상 올라가면 매도하셔가지고 이거는 어쨌든 본전 이상 나오면 잘하신 거고요. 손해가 나올 경우에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나미는 본전 이상 올라온다면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내일장에서 7,500원 이탈하면 반매도 하시고 7,000원을 이탈한다면 전량 매도하시라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현대해상이요. 네, 현대해상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26,900원이고요. 네. 한 비중은 한 15% 정도 돼요. 네, 26,900원에 15%, 이 종목이 최근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빠르게 한번 전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현대해상 26,900원에 15%, 이 종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현대해상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나요? 저기 작년에 제가 네네. 보험주로 작년 10월 급락장에 수익을 네네. 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쵸, 그때 좋았죠. 네네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기차 관련주를 하나 들고 있다가 네네. 손실이 나서 요걸로 그거 이제 방어를. 팔고 네네. 보험주에서 이제 좋은 격이 있다 보니까 현대해상을 갖다 매수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8월 1일 날 28,100원 갈 때까지 갔을 때 안 팔았는데 제가 한 31,000원 정도 보고 매수한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오늘 갑자기 확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일단 매수하신 전략 자체가 일단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는 거는 괜찮아요. 현대해상이 갑자기 무슨 일이 나가지고 갑자기 증발할 수 있는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를 많이 빠진 종목이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지금 제가 지분을 간단히 지금 보니까 현재 가장 이 종목을 많이 들고 있는 투자 주체가 개인 투자자분이 제일 많이 들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들은 잘 거래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현대해상 같은 우량한 종목이, 이 회사는 실적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항상 흑자를 내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왜 안 살까? 이제 그런 의문이 좀 든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답을 좀 드리자면, 이번에 곧 다가올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온다든지, 그죠? 그런 거라든지,
이제 현대해상이라는 종목도 어쨌든 이제 금융상품의 하나니까, 그죠? 보험, 증권, 은행 이게 금융상품이니까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 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위험자산 쪽에 좀 더 메리트가 커진 상태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투자 메리트가 좀 하락하게 되면서 이탈하는 물량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좀 복합적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시장의 메인 테마. 시장의 메인 테마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나 한일 간의 경제 보복인데, 이 종목은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자연스럽게 증시가 회복될 때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 바닥을 기고 있을 때는 좀 재미가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현대해상은 제가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저는 적어도 내년까지 투자하시면, 내년 봄까지 투자하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년 봄이면은 중국도 대규모 소비 시즌이 있고 미국도 소비 시즌이 있기 때문에 양국이랑 거래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증시가 저는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31,000원대라는 가격은 목표가 설정으로 봤을 때 현재 나쁘지 않은 구간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 보이고요. 조금 낮춰가지고 한 3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본다고 하면은 내년 한 봄 정도까지 보신다면 3만 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는 좋은 내용이 없고 금리 역시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분위기이고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은 일단 장기로 보지 않으면 단기 메리트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 다른 종목을 거래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시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일단 중간에 종목을 좀 자르고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밑으로 내려간다고 파는 게 아니라 회복되면 파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기 오늘 삼성화재부터 해가지고 보험주들이 네네. 실적 악화 때문에 다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오늘 그 주가가 지금 한 5% 넘게 빠졌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그게 그러면은 실적 발표를 갖다가 이제 광복절 이전으로 이제 한다고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대해상이. 네네. 네. 이게 그러면은 그 실적을 갖다가 선 반영한 그 주가라고 봐도 무관할까요? 저도 그렇게 본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만약에 실적이 반영이 돼서 선반에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실적이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미 주가가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가더라도 이게 올라가는 상승폭이 한정적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리다가 만개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라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25,000원 선까지는 볼 수 있는데 그 위로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거대로 실적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려면 증시가 일단 살아나야 되고, 이 현대해상이라는 종목을 좋아하는 매수 주체가 아무래도 기관들이 그동안 많이 거래했던 종목이라서 기관들이 막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해야지 이 종목을 살 가능성이 높고, 개인들이 사서 이 종목을 끌어올릴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을 막 열광적으로 막 좋아가지고 사는 종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 보신다면 3만 원까지 내년까지 가져가 보시고, 짧게 보시는 거라 그러면은 한 25,000원까지는 곧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대한 선반영,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 종목이 작년에 거의 한 4만 원대 후반에 있던 종목이 2만 원대까지 내려왔으면은 어마어마하게 하락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머지않아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한 2만 5천 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만약에 보고서 다른 종목 교체 생각이 있으시다면 2만 5천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고, 길게 보시는 거라면 3만 원까지 보시고, 지금은 이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 하락 위험은 없을까요? 추가 하락 여부 분명히 있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그렇게 심각한 거래량은 나오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주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신용 잔고도 좀 빠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사실 제일 부담스러운 게 시정 물량이 좀 많다라는 건데, 이제 변동성은 좀 클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회복 가능성 요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상되는 시기는 아마 실적 나오고 나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한 1, 2주 정도 시간을 갖고 천천히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3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가능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그쵸. 그거는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 3분기 실적 보고 4분기 실적 보고 했을 때 그때쯤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지금 짧게 봤을 때는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지만. 네네. 좋은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반등 나오면 조금 정리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해상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175님의 문자입니다. 늦은 밤 수고가 많으십니다. 벽산 2,470원에 25%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너무 답답합니다. 시원한 답변 기다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벽산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자, 이제 벽산이라는 종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회사의 이제 사업 내용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 자재주이기 때문에 이제 뭐 건설 관련된 그런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주 이런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사철이나 이런 구간이 됐을 때 잘 가는 종목이에요.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한 4월 달 정도까지 잘 가다가 중간에 한 무너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면은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주가를 제가 큰 흐름으로 한번 볼게요. 큰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한 5월 달 정도에서 5월 달부터 지금 한 8월까지 계속해서 침체기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못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부가 올해 초에 하기로 했었던 추경. 여기서 지금 SOC라든지 그런 경기 부양되는 자금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몇 달 동안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금들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이제 투입이 되면서 건설 경기 조금씩 살아나고 그러면서 건설 자재도 올라가고 이게 이제 순서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재료가 마땅히 없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지금 불매 운동이나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 이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어쨌든 걸리는 그런 구간들이죠. 그래서 그동안 기다렸던 재료인 추경 통과가 얼마 전에 됐고요. 또 그 자금 이제 효과에 따라서 주가 서서히 올라갈 거로 생각되니까 건설주나 건설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아마 서울 3기 신도시 요거 지금 발표까지 나왔잖아요. 요 공사 들어가고 하는 시기가 되면은 서서히 회복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올 가을, 겨울쯤 통해서 회복 수순으로 보고요. 지금 2,400원대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 지금 매물대가 한 3,000원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3,000원까지 이거는 묻어두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연말까지 가져가 보시고 목표가는 3,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벽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시나요? 네, 저는 지금 시장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상승장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정말 2번, 3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물론 테마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이거는 단타로만 대응을 하시고 지금 바닥에서 출발해서 올해 연말 내년까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바닥에서 지금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요. 이 종목들을 먼저 선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증시 반등 시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그런 종목들 드림과 동시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 정책주 그리고 불매운동 관련된 종목들 이런 거 이제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 좋겠고 실적 꼭 확인하시고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공개 방송에서 또 추가적인 내용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진단 119는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